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최연지입니다. N3 청해인데요. 청해는 총 5개의 유형 28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과제 이해 유형이고요. 먼저 질문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대화 또는 독백이 나오는데 이 대화나 독백을 들은 다음에 질문에 알맞은 정답을 4개의 선택지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 유형입니다. 총 6문항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유형은 포인트 이해 유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문항이 나오는데요. 문제 1번 유형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질문과 대화를 듣고 선택지를 확인할 수 있는 텀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텀 동안 우리가 선택지를 읽고 문제를 푼다라는 점에서 앞에 있는 과제 이해 유형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유형은 개요 이해 유형인데요. 얘는 총 3문항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3문항이 나오는 개요 이해 유형은요. 앞에서 했던 2가지 유형과는 다르게 선택지나 질문이 시험지 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오로지 우리가 청해를 통해서만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주로 대화 또는 방송 멘트가 나오고 그걸 들은 다음에 내용의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하면 되는 유형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익혀보도록 할 건데요. 유난히 이 유형은 메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발화 표현 4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4개의 문제가 다 각각 그림이 주어져요. 그림에는 주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사람 중에서 화살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를 선택지 중에서 골라주는 게 이 발화 표현 유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유형은 즉시 응답 유형으로 9문항이나 출제가 되는데요. 얘는 짧은 질문과 3개의 선택지를 듣고 질문에 적절한 응답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는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거에 중점을 두시고요. 혹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스피디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이게 뭐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아는 문제 2-3개를 놓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르는 거 1개 포기하고 아는 거 3개 잡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한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오늘은요. 과제 이해 첫 번째 유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과제 이해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질문을 듣게 됩니다. 질문을 들었을 때 질문의 포인트를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주로 과제 이해 유형은요. 친구 또는 선생님과 학생, 회사에서 동료 또는 회사의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 이런 가족 간의 대화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또는요, 대화가 아니라 한 사람의 독백이 출제되기도 하는데요. 음성 메시지, 주로 이제 부재중 메시지를 듣거나 또는 특정 행사의 설명, 방송 안내 멘트 같은 것을 들려주고 자 여기에서 질문을 듣고 선택지에서 답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의 질문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질문으로는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데요. 오토코노 히토와 나니 오 주문시마스까? 남자는 무엇을 주문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남자는 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나누는데요. 남자가 무엇을 할지 여자가 무엇을 할지를 질문을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질문이 남자가 하는 거였더라 여자가 하는 거였더라 요게 헷갈리면서 내용을 들을 때 집중을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처음에 나올 때 남자가 할 일인지 여자가 할 일인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겠죠. 오토코노 히토와 남자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포인트를 잡고요. 나니오 2번째 포인트입니다. 무엇을 주문합니까? 뭘 주문할지에 내가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들어보면 되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또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해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오토코노 히토와
남자가 할지 여자가 할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츠입니다. 언제, 날짜나 시간을 묻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셔츠を 取りに行きますか? 셔츠를 가지러 갑니까? 남자가 셔츠를 언제 가지러 갈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보면 되겠죠. 자, 女の人はいくら払いますか? 女の人, 요번에는 여자는 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포인트, 이쿠라는 뭐죠? 이쿠라는 얼마가 되어서 여자는 얼마를 지불합니까? 주로 간단한 산수를 해야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여자가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가 라고 할 때에는 주로 물건이나 상품 같은 것들을 가격과 함께 말을 할 때 메모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누가 해야 할 일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남자가 해야 할 일인지 여자가 해야 할 일인지. 또 의문사를 파악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라고 했죠. 주로 나니요, 무엇을, 이츠, 언제, 이쿠라, 얼마, 도코데, 어디에서, 도시대, 어째서와 같은 의문사가 나오는데요. 의문사를 들어야 내가 어떤 걸 잘 들으면서 파악을 하고 선택지에서 답을 골라야겠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해야 할 일인지 의문사가 무엇인지를 꼭 파악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는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인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このメッセージを聞いた後 이 메시지를 들은 후에 まず何をしますか? 우선 무엇을 합니까? まず는 우선이 되는 거죠. 해야 할 일인데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걸 골라줘야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요. 여러분 이럴 때에는 여러분 과제의 순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주로 여러분 その前に 그 전에와 같은 내용이 나오면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우선 해야 할 일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빨래를 개라. その前に 그 전에 엄마한테 전화를 해라. その前に 해야 할 일을 선택지에서 골라줘야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とりあえず 우선. 요럴 때 우리가 とりあえず 뒤에 나오는 내용을 선택지에서 골라주면 되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또는 先に 먼저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必ず 반드시 라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꼭 해야 하는 일이니까 必ず 뒤에 있는 내용을 내가 답으로 골라줘야겠구나. 또는 なければなりません이라는 문말 표현을 잡아야 할 수도 있어요. なければなりません이 뭐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이거 꼭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얘를 선택지에서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まず何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 라는 질문이 나오면 이런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